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눌 때 뭘로 나눠주냐? 임료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연료의 발열량 있죠. 근데 만약에 연료의 발열량과 함께 연료 사용량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를 곱해주면은 연료의 연소율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발열량만 나오면은 이건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열량 더하기 이건 임료 항목이죠. 총 이별량을 구하는 겁니다. 연료 현열 플러스 공기 현열. 만약에 뭐 급수열로 나오면은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총 이별량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증발량 15.74. 자, 증기 엔탈피는 645.92. 그다음에 급수 엔탈피는 67. 자, 발열량. 자, 1500. 플러스 연료의 현열은 자, 2.35862. 자, 공기의 현열은 자, 43.2.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86.4 프로가 이제 문제 조건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연소가스. 근데 이 문제들은 공기비에서는 가장 좀 많이 출제된 부분들이에요. 자, 연소가스의 부피 조성이 CO2, 이산화탄소가 13%, 산소가 8%, 질소가 79%입니다. 이때 공기비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하다고 했죠? 공기비. 네? 뭐만 필요하죠? 산소. 그쵸, 산소. 네, 그러면은 공기비. 자, 최적으로 몇 프로가 있는 거죠? 21%. 21 빼기. 얼마 주면 되죠? 8을 빼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1.61. 네, 공기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면서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외국평가에서는 가장 공기비로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기가스의 이제 뭐 성분 조성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산소 이 하나만 추출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자, 15도씨의 물을 급수했습니다. 자, 압력이 0.35 MPa 증기를 500kg/h 발생시키는 보일러에서 마력은 약 얼마인가? 그래서 보일러 마력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자, 발생 증기의 엔탈피는 655.2 kcal/kg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여러분들 보일러 마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보일러 마력. 자, 보일러 마력은 상당 증발량을 얼마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15.65. 한마디로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개념으로 보면 이거였죠. 자, 여러분들 상당 증발량과 자, 보일러 마력의 이제 개념으로 보면은 자, 100도씨의 물을 자, 100도씨 증기로 만드는데 1시간 동안에 자, 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상당 증발량입니다. 네, 이게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일러 마력은
자, 똑같아요. 100도씨의 물 1시간 동안에 100도씨에 보면은 증기로 만드는 능력인데 대신 15.65 kg을 자, 100도씨 물 15.65 kg을 1시간 동안에 100도씨의 증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보일러 1마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당 증발량으로 15.65 kg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보일러 1마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일러 1마력. 그래서 보일러 마력을 구하시오 하면은 상당 증발량을 15.65로 나눠주면은 몇 마력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상당 증발량을 구하고 15.65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당 증발량,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자, 이거를 539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상당 증발량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15.65 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증발량이 500kg, 증기 엔탈피가 655.2, 급수 엔탈피가 보면은 급수 온도 15도. 539 곱하기 15.65. 그래서 이제 구해 보면은 자 37.939 마력이 나옵니다. 약 38 마력이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넘어갈게요. 5번은 여러분 1번에서 문제 풀었죠? 네.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자, 메시 환산 증발량. 네. 자, 메시라고 하면 뭐 매시간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환산 증발량. 네,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환산 증발량. 뭐 앞에서도 지금 뭐 문제 그대로 봤죠. 자, 여기 보면은 발생 증발량, 그래서 증기 발생 실제 증발량 나왔죠. 증기 엔탈피, 급수 엔탈피 다 주어졌습니다.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볼게요. 자, 증발량. 자, 3,882, 3,882.58. 곱하기. 자, 증기 엔탈피 645.952. 자, 급수 엔탈피 67. 자, 이거를 자, 증발량이니까 539 증발 잠열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자 4170.36 kg 파워가 나옵니다. 자 7번. 7번은 이제 보일러 효율 문제입니다. 자, 4시간. 자, 1500kg 시켜서 그러면 이게 연료 사용량이죠. 1500. 자, 그 다음에 시간당 자, 11,000kg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입니다. 효율은 얼마인가? 연료의 발열량은 6,000. 자, 증기 엔탈피는 743. 급수 엔탈피는 20. 자, 그러면은 보일러 효율
자, 유열 실제 증발량. 자, 11,000 네, 곱하기 증기 엔탈피 743 급수 엔탈피 20. 그다음에 연료 사용량 1,500. 연료의 발열량 6,000. 자, 효율이니까 곱하기 100 그러면 88.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잘 보면은 앞에서 이제 풀어봤던 문제들을 많이 나오죠. 자, 뭐 상당 증발량이라든지 보일러 마력이라든지 공기비라는 게 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일러 부하율 구하시오. 근데 이 부하율 이것도 앞에서 문제 풀어봤었죠. 자, 부하율 어떻게 구했죠? 그죠? 실제 증발량을 그리고 최대 증발량을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실제 증발량 부하율. 자, 실제 증발량이 3,882.58. 자, 그 다음에 최대 증발량 5,000.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면은 77.7%.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은 9번은 이제 온수보일러에서 보일러 효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수보일러는 현열과 잠열 중에 어떤 열을 이용하죠? 온수보일러. 현열과 잠열 중에 그죠, 현열. 그래서 이율을 구할 때 현열로 이렇게 구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자. 온수보일러에서 27kg의 경유를 사용한다. 이거는 연료 사용량이죠. 매시간당 3,584kg의 온수를 생산합니다. 온수 발생량, 온수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우의 저희 발열량은 11,500 발열량입니다. 이 보일러 효율은 얼마인가? 단 보일러 출구 온수의 온도는 98도, 입구 온도의 온도는 20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온수 보일러 효율이에요. 근데 얘는 유열이 바로 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열. 그리고 입열은 똑같이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양비온 현열이기 때문에 양비온으로 하고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으로 나눠주시면은 온수 보일러에 보면은 효율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죠. 자, 양은 3,584. 그 다음에 비열은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열은 1로 주어지면 되죠. 자, 온도차 고온에서 저울을 빼주시면 됩니다. 98도에서 20도. 자, 연료 사용량은 27. 연료의 이제 발열량은 11,500. 자,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90.03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증기보일러와 온수보일러는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온수보일러 같은 경우는 양비온으로 많이 주어집니다. 유열이. 자, 10번. 자, 저희 발열량이 자, 10,000kcal/kg인 연료를 4시간 360kg 연소시키는 보일러에서 엔탈피가 661.4 kcal/kg인 증기를 매 시간당
4,500kg 발생시킨다. 자, 급수 온도가 20도인 경우 보일러의 효율은 얼마입니다. 자, 이거 일반적인 여러분들 증기 보일러에 보면 효율 문제죠. 증기 보일러 효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주 그냥 전형적인 보일러 효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증발량은 4,500, 증기 엔탈피는 661.4, 급수 엔탈피는 20. 자, 연료 사용량은 자 360. 연료의 발열량은 10,000. 계산해보면 80.1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보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문제 풀어봤지만은 보일러 효율, 공기비 거의 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자, 11번. 자, 비중이 0.83입니다. 그리고 액체 연료가 자 600리터를 8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시간당 연료 사용량입니다. 자, 연료 사용량인데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자, 근데 이제 이게 공식이 있어요. 자, 보면은 연료의 비중 곱하기 온도 보정 계수. 근데 이제 온도 보정 계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유 이외의 연료 온도 보정 계수는 1로 한다. 자, 그러니까 중유는 온도 보정 계수가 보면은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온도 보정 계수가 주어지면은 곱해 주라는 거죠. 근데 연료를 중유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연료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통일해서 1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중유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온도 보정 계수도 안 주어진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연료 사용량. 근데 연료 사용량인데 단위가 좀 달라요. 자, 얘는 킬로그램 per hour 시간당 연료 사용량 킬로그램으로 하는 거고, 자,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대입하는 것은 리터 per 보면은 hour. 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자, 연료의 이제 비중 줬죠. 0.84. 자, 온도 보정 계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로 간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료의 사용량. 자, 이거는 600인데 근데 이게 몇 시간 동안 사용량이죠? 그렇죠. 8시간이 1시간당으로 하기 위해서 8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 62.25 kg per hour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이 없더라도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온도 보정계수 2를 안은 곱하나 값은 똑같죠. 그래서 연료 비중 곱하기 연료 사용량 이 두 가지만 곱해도
정답이 나옵니다. 대신 연료 사용량을 뭐 8시간 이렇게 조건을 하기 때문에 1시간으로 맞춰주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급탕량이 2.5톤 per 하워이고 난방용 온수 공급량이 1.5톤 per 하워인 유류형. 자, 온수 보일러입니다. 자, 온수 보일러 여러분들, 자, 유효를 뭘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렇죠. 양비율, 현열로 계산한다고 했죠. 자, 이 경우에 경유의 소모량 17kg per hour이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해서 이 보일러의 효율을 구하시오. 여기 보면은 급탕수의 입구 온도, 공급 온도가 있고요. 경유의 저유 발열량, 난방용 송수 온도, 환수 온도, 물의 평균 비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수 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 이 효율인데 조건으로 잘 보면은 난방구와 여러분들 아까 정적 출력이 있었죠. 정적 출력 유열과 같고 난방구와 플러스 급탕구와 플러스 그다음 배관구와 플러스 그다음에 시동부와 보면은 시동부와 더해주면은 다 이게 정적 출력이라고 했죠. 유열이고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난방구하고 급탕구하고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난방구와 급탕구와 각각 양비온으로 계산하고 이 두 개만 더해주면은 이게 유열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배관부하나 시동부하는 주어졌을 때 문제고 안 주어지면은 계산해서 생략해도 됩니다. 자, 여기를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으로 자 곱해서 나눠주면은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난방구와 한번 봤더니 난방용 온수 공급량이 1.5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괄호 하고 1,500kg이 1.5톤이죠. 곱하기 물의 비율은 1. 자, 그다음에 이제 온도차 보면은 자, 난방용 송수 온도, 환수 온도가 있죠. 송수 온도에서 환수 온도를 빼주면 됩니다. 60 빼기 40. 네. 자, 그러면 이게 난방구화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급탕구화 구하면 되죠. 자, 급탕량 2.5톤. 그래서 2,500kg. 자, 이것도 물이니까 비율은 1 곱하기 온도차. 급탕수의 입구와 공급 온도가 있죠. 60에서 고온에서 저온 20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난방구와 급탕구와 양비온으로 구해서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이게 유효이 되는 거죠. 연료 사용량 이거는 경유 소모량이 17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자 조건에 주어졌죠. 1300 자, 그럼 계산해 보면은 74.24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수가 이제 여러분들 온수 보일러와 증기 보일러의 이제 차이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온수 보일러가 나왔다 그러면 유효를 양비온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기 보일러가 나왔다 그러면 유효를 아까 실제 증발량 곱하기 발열 증기 에타피 마이너스 급수 에타피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자, 상사복직구 나왔습니다. 자, 200rpm으로 운전하는 펌프의 양정이 10m예요.
회전수가 250rpm 상승시키면은 양정은 얼마인가? 자, 이거 간단하죠? 자, 양정. 나중에 양정입니다. 자, 처음 양정이 10이죠. 10m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처음 회전수 200. 나중 회전수 250rpm. 몇 제곱이죠? 양정이니까? 그렇죠. 4승.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5.625m. 예. 자, 이건 뭐 몇 번 나왔죠? 내우평가도 나오고 문제 풀 때도 나오고 한 3번 최소 3-4번 본 것 같아요. 자, 14번. 자, 효율이 80%인 보일러에서 발열량이 자, 1000kcal per kg인 연료를 자, 시간당 3.2kg 연소시키면 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유효 출혈량은 몇 kcal per hour입니다. 자, 그냥 문제 조건 한번 보면은 보일러 효율이 80%입니다. 그리고 자, 발열량이 10,000 kcal per kg. 그리고 연료 사용량 양이 3.2. 네. 자, 킬로그램. 네. 보통 이제 뭐 시간당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효 출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유효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곱해주면은 이게 임열에 해당되죠. 그래서 임열과 원래 효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유효 출력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보일러 효율 공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 효율은 유열을 뭘로 나눠준 거죠? 임열로 나눠준 거죠. 여기서는 유열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임열만 없애면 되죠. 양쪽에 곱해주면 되잖아요. 임열 여기도 곱하기 임열. 네. 그러면 약분되기 때문에 유열은 임열에다가 원래 효율을 곱해주면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임열. 자, 전혀 썼네. 만. 네. 만. 자, 그러면은 만 곱하기. 자, 똑바로 쓰겠습니다. 자, 연료 사용량 3.2 곱하기 발열량 만 곱하기 보일러 효율. 자, 80%인데 대입할 때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 그쵸, 0.8. 네. 이번에 보면은 자, 25,600 kcal per hour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약간 좀 15번은 약간 변별력 같이 조금 툭 튀어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론 통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이론 통풍력에 대해서 자, 공식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대신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론 통풍력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굴뚝의 높이를 높게 한다.
굴뚝의 상부 단면적을 크게 합니다. 네, 그리고 자 굴뚝 배기가스 온도를 높게 한다. 그리고 연도를 짧게 하고 굴곡부를 적게 한다. 그리고 뭐 연도를 보온한다. 이런 방법 등이 이론 통풍력을 크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 통풍량 이걸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통풍량의 이론 통풍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만 알면은 딱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273. 근데 273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절대 온도 할 때 자, 일반 온도에다가 보면은 273을 더해주면은 자, 이게 이제 켈빈 온도를 바꿀 수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곱하기 여기에 보면은 굴뚝의 높이 연돌의 높이를 가리킵니다. 곱하기 가로 열고 자 외기 비중량 그리고 273 플러스 외기 온도 자 빼기 자 배기가스 비중량 자 273 플러스 배기가스 온도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문제 조건도 이제 주어졌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73 곱하기 그러면 굴뚝의 높이가 50m 자 외기 비중량 자 1.29 그리고 213 플러스 외기 온도가 25도 자 배기가스 비중량 자 1.34 자 273 플러스 자, 배기가스 온도 200도 네, 대입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통풍력은 보통 밀리미터 H2O 자 수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42 밀리미터 H2O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문제 봤는데 저는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능사 있죠. 그래서 물론 기능사 문제에서는 예전에 뭐 필터 시험 볼 때는 자주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과정평가형에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시험 안 보는 또 그런 회차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나온 것들은 무조건 다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입니다. 자, 16번은 수소가 15%, 수분이 0.5%인 자, 중유의 고위 발열량이 10,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이 중유의 저위 발열량은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죠. 자,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 사이가 있었죠. 자, 고위 발열량은 무엇을 포함한 발열량이죠? 그죠? 증발 담요, 담요를 포함한 발열량. 저희 발열량은 증발 담요를 그죠? 제외한 발열량.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희 발열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희 발열량 공식이 있었죠. 자, 한마디로 저희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에서 뭘 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증발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고위 발열량
빼기. 자, 근데 이제 0도시 물의 직말 잠열이 얼마였죠? 597.3. 그래서 그냥 여유치에서 이제 600으로 계산합니다. 곱하기. 자, 가로 열고 9 H 곱하기 H. 자, 여기서 H라고 하면은 수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연료 성분 중에 수소가 있으면은 산소와 만나면은 이게 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그리고 플러스 또 워터, 그래서 물, 그래서 연료 자체 물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소나 연료 성분 중에 수소나 또는 연료 중에 섞여 있는 물 이런 것들이 직말하면서 이게 직말자면 열을 빼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위 발열량에서 직말자면 이만큼 빼주면은 이게 저위 발열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고위 발열량이 자 만으로 줘졌죠. 빼기 600 곱하기 9 H인데 수소가 보면 15%죠. 근데 여기다가 15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를 떼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100분율이니까 몇 자리 이동해야 되죠? 네. 자 15%가 네, 그렇죠.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떼려면 없애려면은 자 숫자를 두 자리 하나 둘 그러면은 0.15. 자 그래서 0.15를 곱해주면 됩니다. 많이 계산한다면은 곱하기나 이게 이제 먼저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곱해주고 플러스 자 수분은 0.5%입니다. 자 그러면은 퍼센테이지 뜨려면은 숫자리를 앞으로 두 자리 밀어주면 되죠. 하나 둘 그러면은 0.005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계산해 보면은 9,187 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론 통풍력, 저희 발량 약간 여러분들이 변별력 문제긴 하지만은 이게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 발량, 고리 발량 차이점 있죠. 이것도 차이점을 쓰시오 이런 문제들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직발 담요를 포함한 발열량을 그죠 고위 발열량, 직발량을 제외한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지. 자, 17번. 자, 매 시간. 자, 1,500kg의 연료를 연소시켜서 시간당. 자, 11,000kg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의 효율은 얼마인가? 단 연료의 발열량 6전, 증기 엔탈피 743, 급수 엔탈피 20. 자, 뭐 앞에서도 똑같은 문제들 많이 나왔죠. 보일러 효율 바로 그냥 계산하죠. 자, 실제 증발량 11,000 곱하기 증기 엔탈피 743. 자, 급수 엔탈피 20. 연료 사용량 자 1,500. 연료의 발열량 6,000 곱하기 100 이면 88.4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이것도 자주 나온다고 했죠? 비중과 밀도. 이것도 자주 나온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저번에 아까 문제가 메탄이 나왔었죠? 이번엔 프로판 한번 보죠. 자, 프로판. 근데 이렇게 화학식은 안 나오고 그냥 프로판, 부탄, 메탄 이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화학식 알고 있어야 돼. 프로판 뭐죠? C 3 H 8. 네. 자, 이거에 보면은 비중, 가스 비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비중은 뭘로 나눠주는 거죠? 공기의 그죠? 분자량 29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먼저 프로판의 분자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29로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탄소는 그쵸? 12, 수소는 1, 그 다음에 산소는 16, 질소는 14, 황은 32.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8 그러면은 44가 나오죠. 가스 이제 비중은 44를 자 29 공기에 보면은 자 분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52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19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똑같은 문제 나왔죠. 아까 온수보일러에 보면 효율 똑같은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 지워도 될까요? 네. 자, 19번입니다. 20번 한번 20번. 19번 똑같은 문제인데. 자, 20번은 문제 조건 보죠. 경유량이 80리터. 그리고 자, 저희 발열량이 1000kcal per 리터. 비중이 0.83입니다. 자, 공급열을 계산하시오. 자, 공급열. 다른 말로 입열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입니다. 보통 이렇게 구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은 비중이 만약에 주어졌으면은 비중 무조건 곱해야 됩니다. 비중 만약에 안 주어졌을 때는 안 곱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비중이 주어지잖아요. 무조건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해보죠. 연료 사용량이 80 연료의 발열량이 10,000. 자, 비중은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0.84. 그래서 공급량. 자, 664,000. 664,000 킬로칼로리.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한번 보죠. 자, 공기비 구하시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로 줍니다. 산소가 3.6%,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35ppm, 자, 녹스, 질소 산화물이죠, 30ppm. 이렇게 주어졌는데 필요한 거는 여러분 공기비 구할 때 뭐만 필요하죠? 그렇죠, 산소. 자, 그러면은 3.6%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공기비는 자, 이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얼마죠? 위에? 네. 그렇죠. 공기 중에 보면은 최적으로 보면 21%가 있다고 했죠. 21 빼기 얼마 대입하면 되죠? 네? 얼마 대입이요? 그렇죠. 3.6 산소. 네. 그러면은 1.2가 나옵니다. 지금 문제 풀면서 이거 여러 번 나왔죠. 가장 많이 공기비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22번.
또 상사법칙 또 나왔어요. 네. 자, 풍량이 자 40제곱미터/세크이고 송풍기의 회전수는 2000 rpm입니다. 그 다음에 3500 rpm으로 이렇게 회전수를 변화를 줬어요. 그러면 송풍기의 풍량은 얼마인가? 근데 이렇게 펌프에 보면은 상사법칙, 또 송풍기의 상사법칙이 있었죠. 근데 회전수에 관련된 거는 동일했죠. 자, 그러면은 풍량, 그 다음에 송풍압, 그 다음에 축동력. 자, 이거는 회전수, 비례. 자, 이거는 회전수, 이거는 송풍기입니다, 지금. 송풍기. 회전수, 제곱의 비례. 그 다음에 축동력, 또는 동력. 회전수, 세제곱의 비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펌프일 때는 자, 유량, 양정, 그쵸, 축동력 이렇게 되지만은 송풍일 때는 풍량, 송풍압, 자 또는 이제 송풍압 또는 뭐 정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축동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송풍기에서는 자, 임펠러 직경 있죠. 이거에 대한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임펠러 직경이 만약에 바꿨을 때, 직경 크게 했을 때 나고 바꿨을 때, 직경 했을 때는 자, 여러분들 1, 2, 3에 뭐라고 죠 전화번호? 3이요. 325. 네. 이게 비례했었죠.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공식 한번 해보았고요. 쉬는 시간 쉬고 다음 시간에 한번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죠.